20년 장사한 가게 월세 안 밀렸는데 쫓겨났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년이라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월세 한번 밀리지 않고 하루하루 손님들과 함께 키워온 가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통지서 한 장이 그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자리에는 전혀 다른 간판이 걸렸죠. 건물주의 조카 이름으로요. 과연 이게 합법일까요? 아니면 명백한 사기일까요? 2023년 3월 15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봄이 막 시작되던 그날 아침 김미선 씨는 가게 문을 열기 전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54살의 미선 씨는 이 골목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엔 허름한 분식집 하나였지만 이제는 하루 200명이 찾아오는 동네 맛집이 됐죠. 월세 500만 원,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손에 쥔 봉투 속 내용 증명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주의 직접 사용 필요로 인해 계약갱신을 거절합니다. 건물주 박영수 씨, 61살, 은퇴 후 직접 카페를 운영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6개월 뒤 계약이 만료되면 가게를 비워달라는 요구였죠. 미선 씨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첫마디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 10년 계약갱신 보호는 2015년 법 개정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2003년에 계약하셨으니 해당이 안 돼요. 이미 20년을 채운 미선 씨는 법의 보호망밖에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30일 계약 만료일. 미선 씨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탄원서를 써주었고 상인회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는 단호했고 10월 3일 건물 앞에 공사 펜스가 쳐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그 자리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카페 드파크. 운영자는 박영수 씨의 조카 박민준 씨 29살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카페는 단순한 커피집이 아니었습니다. 브런치에 식사 메뉴까지 파는 복합 카페. 사실상 분식집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업종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건물주가 내가 직접 쓸 거야 라고 말하며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정작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조카에게 넘겼다면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걸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핑계를 만들어서 세입자를 내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주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불안 속에서 장사하고 있거든요. 원고, 즉 김미선 씨 측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수 씨는 애초에 직접 카페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계약갱신 거절 통지가 나간 건 3월 15일인데 조카 박민준 씨의 SNS에는 4월 5일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삼촌이 좋은 자리 물려주신다고 해서 카페 준비 중. 심지어 5월에는 박영수 씨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달라며 보낸 문자도 있었습니다. 조카에게 임대할 물건이라는 표현과 함께요. 거절 통지 전부터 이미 계획이 다 짜여 있었다는 거죠. 20년간 성실하게 운영하며 쌓은 가게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빼앗아서야 되겠냐는 게 미선 씨의 절규였습니다. 반면 피고 박영수 씨 측도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조카는 법적으로 직계 좀비속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3자에게 임대한 건 완전히 합법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건물주의 직계 좀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부모의 사용을 직접 사용으로 봅니다. 조카는 거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당초엔 직접 운영할 생각이었지만 건강 문제로 계획이 바뀌어 조카에게 맡겼다는 해명도 내놓았습니다.
카페와 분식집은 다른 업종이고 계약 기간도 이미 만료됐다는 주장도 덧붙였죠. 법리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사건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만 실제 판결 내용이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형식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실질을 봤을까요? 긴장되시죠? 판결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4년 9월 27일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제3자 임대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거절 통지는 3월 15일에 나갔는데 조카의 SNS엔 4월에 이미 삼촌이 자리를 물려준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고 5월엔 인테리어 업체 연결을 요청한 문자가 있었으며 7월엔 정식 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보고 계획 변경이 아니라 애초부터의 계획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사용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미선 씨는 가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조카가 수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 중인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권리금 손실 6천만 원, 영업이익 상실사 1,500만 원, 이전 비용 1,500만 원, 합계 1억 2천만 원, 20년 장사의 끝은 그렇게 숫자로 환산됐습니다. 임차인 일부 승소, 씁쓸하지만 법이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건물주가 직접 사용을 이유로 나가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후 상황을 추적하세요. 퇴거 후 실제로 건물주가 사용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건물주의 발언, 조카나 지인과의 대화 내용, SNS 게시글 같은 간접 증거가 소송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스크린샷 하나가 1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받는 순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시효가 있고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내 가게, 내 생계를 지키는 건 결국 정보와 준비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가게를 돌려주셨을까요? 아니면 돈으로 마무리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버딩미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거든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